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지코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분석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저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술적 분석에는 파동도 있을 거고, 저처럼 이제 지지 저항 구역을 찾는 지저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수많은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도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지지 저항 추세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 별거 있나요? 코인을 투자할 때 가치 투자를 하시나요? 가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럼 그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사용하는 지지저항 추세선, 지저추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지저항 추세선을 찾아내는 가장 큰 중요한 지점은 저항이 나온 자리랑 반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어떤 차트적으로 어떤 큰 흐름들 사이에서 이런 올라가다가 저항이 나온 자리, 올라가다가 저항이 나온 자리,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온 자리,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온 자리, 또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온 자리. 이런 반등과 저항이 나온 자리를 찾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좀 더 쪼개보면은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온 거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온 거고, 반등과 저항이 계속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역을 잡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사용하는 값들이 있는 것처럼 이 지지 저항 구역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제가 작도를 하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영역을 잡기에 앞서 가로줄을 이용해서 구역을 그어보는 겁니다. 어떤 구역에서 저항이 나왔는지 그거를 찾아보자면 올라가다가 저항 맞은 자리가 이 구역이죠. 이 구역 중에 뭐 꼬리를 쓰고 뭐 어디를 써도 되지만 저는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료된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 이 캔들에 대해 종가를 그은 겁니다.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온 자리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도 우선은 그어봅니다. 우선은 내려가는 거에서 지지를 받은 자리를 한번 다 체크해 볼게요. 내려오다가 여길 체크할 수도 있는데 여기랑 여기는 영역이 가깝잖아요. 이렇게 가까울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다가 반등 나온 자리에 대한 종가,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반등 나온 자리의 종가, 이렇게 네 가지 선 정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핵심선을 그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핵심선을 사용해도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랑 여기보다는 조금 더 사이가 멀어서 이런 구역은 보조선을 사용해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색을 바꿔서 저는 파란색을 사용을 하죠. 이 구역에서 한 번은 저항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영역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이 가격 오면 판다. 그리고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한다. 뭐 이 가격이 오면 익절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수많은 가격들 사이에서 단 한 가지 가격으로 그 매도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놓칠 수도 있고 그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손절이 안 되는 구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영역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모 툴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그었던 종가 자리 있죠? 거기에다 한번 클릭을 하고 그 위로 이제 꼬리 쪽에 저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12%를 잡도록 할게요. 여기 종가와 여기 종가를 사용하는데 퍼센트가 작기 때문에 이 꼬리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거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잡아 놓을게요. 어차피 꼬리 끝에서도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종가 자리 어디에 찍는 거에 대한 것까지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 지저추로 매매하는 방법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하긴 하지만 전부 뭐 어디에다 찍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여기 종가, 이 빨간 선이죠. 그 종가 자리에 우선 한번 하고 두 번째로 어디다 찍을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서 종가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종가까지 이렇게 놔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퍼센트가 작죠. 지금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퍼센트를 좀 늘려보도록 할 겁니다. 이 아래까지 내린다라고 하면은 10% 정도 되네요.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여기 종가까지 사용을 하고 여기까지도 좀 내리고 싶긴 한데 이러면 퍼센트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12%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거에서는 당연히 여기 또 종가 크고 이제 이 아래를 어디다 잡을지 우선은 여기 종가도 작죠? 퍼센트가 여기 아래 거까지 잡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는 쉬워요. 상단이랑 최하단은 긋기가 좀 쉬울 거예요. 여기 종가, 아까 빨간색 선 그었던 거, 그리고 여기 꼬리 끝까지 사용을 해서 퍼센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보조선까지 한번 그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종가를 사용하잖아요. 여기 종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그냥 찍어야 어떻게든 영역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우선 대충 찍어놔요. 찍어놓고 이제 퍼센트를 보는 거지. 여기 도지가 나왔으니까 도지 종가를 사용을 하고 얘는 여기로 차라리 내려서 이 정도 퍼센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크네요. 8% 정도? 이게 좀 큰데 이 때문에 저는 좀 바꾸겠습니다. 그냥 여기 꼬리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5% 정도 내외가 좋다라고 했죠. 날공 보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도중에 익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저항선을 그려보았고 이 지지저항선은 곧 매수랑 매도를 하는 구역입니다. 이번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서 매수 매도를 받을 건데 매수 매도를 받는 방법은 이 구역을 확실히 뚫고 마감을 했을 때 매수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을 좀 보시죠. 이 구역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초록색 구역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영역에서 매수를 받습니다. 매수를 받는 방법은 이 최상단에서 매수를 받아도 되고 최하단에서 받아도 되고 그런 구역들마다 분할 매수를 받아도 됩니다. 이게 매수를 받아졌으면 익절하는 구간은 다음 날봉 핵심 지저예요. 그리고 손절하는 구역은 이 캔들이 종가가 이 캔들들의 종가가 밑으로 마감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생겼죠? 쬐깐한 캔들 보이시나요?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쬐깐한 캔들이 이 종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손절이 들어갑니다. 손절이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날봉 핵심 지저에서 다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 날봉 핵심 지저의 첫 번째로 손절할 수 있는 구역은 362원 이 구역이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손절을 하든지 100% 다 여기서 손절을 하는지 그거는 선택입니다만 보통 여기서 전액 손절을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아니면 분할 손절로 하더라도 최하단은 무조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절하는 구역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구역이 뚫리면 보조 지저를 여기서는 하나 더 그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구역은 보조 구역이 될 수 있죠. 이런 구역. 근데 여기는 한 번에 뚫렸고 보조 구역은 매수를 받기에는 좋지 않은 구역입니다. 익절을 하는데 사용되는 구역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날봉의 심지어에 다시 도달했을 때 매수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익절을 할 때는 날봉 핵심 지저에서 익절을 하겠지만 이렇게 영역이 좀 크거나 하면은 도중에 날봉 보조 지저 이런 구역은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반등 나온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보조 여기는 반대죠. 지지받고 올라가서 저항 나온 자리 이런 자리는 보조 지저로서 익절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1차 익절을 우선 할 수 있어요. 그럼 2차 익절은 날봉 핵심 지저에서 전액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매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분할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고 전체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은 이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게 강력한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익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익절을 하고 이게 뚫고 마감을 하면은 리테스트 이런 식으로 다시 리테스트를 하는 그 상황에서 매수를 받고 다시 날봉 핵심 지저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코인의 시장이 지금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사이 안에서 퍼센트를 어느 정도 수익을 안 챙기더라도 차라리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지저추에만 있는 방법이냐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하동에서도 어떤 특정 학감에서 매도를 하고 거기서 저항이 나올 경우에는 하락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다른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과도 똑같은 방법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런 구역에서 반등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좀 설명을 해봤을 때 이거는 이제 지지저항 추세 이 기존에 그려놓은 걸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그대로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안 될 겁니다. 여기는 매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 지저축 방법과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의 무빙과 시장의 상황을 좀 예측하면서 그 전에 받아도 되겠다 아니면은 날봉 보조 지저에서 매수를 받아도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해서 날봉 보조 지저에서도 매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다른 보조 지표 아니면 다른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설명을 다시 한 이유가 기존에 있는 동영상들을 안 보시고 이제 도중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리기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답변은 드렸지만 제가 이 지저추 방식으로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이유는 교육 목적입니다. 이걸로 이제 가격표만 딱 보고 매수 매도를 하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들도 작도를 해봐서 주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식도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보라는 거죠. 남이 이제 얼마까지 간다더라 아니면은 어디까지는 확실하게 오른다던가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벌은 돈이잖아요. 자기가 벌은 돈을 왜 남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맡기냐 이거죠. 남의 결정이나 남의 생각 그리고 남의 말을 가지고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틀리면 뭐 내가 했어도 틀릴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때 결국에 남 핑계를 댑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서 매수 매도를 했었을 때 익절을 하든 그 손절을 하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순전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납득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듣고 매수 매도를 해서 돈을 잃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으로서도 얻는 것도 없고 핑계만 될 뿐이에요.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다른 브리핑방을 듣는다거나 해서 그 브리핑을 보고 공부를 해서 결국에 자기가 선택해서 매수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전부를 이제 지칭하는 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 동영상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 하나 자체가 그러면 한 번 작도하는데 몇 분 안 걸리는데 이거를 뭐 15분, 20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최대한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동영상은 5분 이내, 길으면 정말 10분 정도로 빨리빨리 끝내는 게 낫지. 이걸 매일매일 똑같은 설명을 20분씩 듣는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자세한 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교육 동영상을 따로 찍은 거를 봐주시거나 아니면 지저추 매매법을 가장 처음 올렸던 날 그때 시점 거부터 차라리 보시면 충분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올린 이 유튜브 영상은 시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봐도 그러니까 제가 올린 날짜 기준으로 30일, 뭐 6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역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상승 타이틀과 하락 타이틀이 더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 도지를 봤을 때 이 구역 내부에서 캔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똑같은 영역에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거 동영상이라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도지코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방송하려고 했던 내용이랑 좀 다른 이제 설명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좀 그리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한번 채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패러럴 채널을 이용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하락 국면으로 볼까요? 여기를 이제 벗어나고 상승 아니면 횡보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구역을 좀 채널로 이렇게 잡아보면은 하단에 두 포인트를 지정하는데 이 첫 번째 포인트 하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구역 중에 고점을 세 번째 포인트로 찍으면 이런 채널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역에서도 한번 조금 시간을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서 첫 번째 포인트 고점, 두 번째는 나온 저점, 세 번째는 그 다음 고점 이렇게 영역을 이용하면 약 1값에서 반등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ABCD 패턴의 조정이 나온 그런 구역으로도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구역은 어떻게 보면 매수 존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 파동에서 이제 이 구역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1.618까지도 가겠죠. 대충 1.618 정도 하면은 여기네요. 그러면 이 1.618 더 해서 이 구역까지는 만약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이런 자리는 이런 핵심 지저가 오기 전에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 채널상으로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피보나치 파동 기준으로 매수를 충분히 받아도 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내리더라도 방금 여기 이제 1값에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 되기도 해요.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아까 이런 지저, 아까는 지저만 그렸던 거죠. 이제 추세계를 이용한 어떤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역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다음에 뵐게요.